하늘이 예뻤던 어느 봄날, 미국 속의 덴마크를 만나러 왔습니다. 인구 6,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그러나 유럽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한 해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데니시 마을. 덴마크 말로 햇볕이 잘 드는 대지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곳, 솔뱅입니다. 솔뱅은 LA에서 101번 프리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140마일 정도 올라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LA 서북 쪽에 위치하는데 101번 고속도로가 1번 국도로 바뀌면서 바다와 접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중가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속해 있는 솔뱅은 1536에이커 6.2평방킬로미터의 작은 도시로 산타 이네즈 밸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뱅은 덴마크 이민자들이 설립한 타운입니다. LA 한인타운처럼 말입니다. 본래 인디언 추마시 부족의 땅이었던 산타 이네즈 밸리는 1850년에서 1930년 사이 경제적인 빈곤을 못 견디고 덴마크를 탈출한 이민자들에 의해 솔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은 유타나 위스콘신, 일리노이즈, 미네소타, 아이오와 또는 네브라스카 등지로 유입됐는데 1910년 덴마크 종교인과 기업가 등이 모여서 덴마크 커뮤니티를 만들자며 의기투합했고 이듬해인 1911년 1월 23일 이들은 산타 이네즈 밸리 9,000에이커를 사들여서 솔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에이커당 40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솔뱅에는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솔뱅 덴마크의 날 데니시데이가 가장 큽니다. 2019년의 경우 나흘 동안 음악 콘서트, 도끼 던지기, 바이킹 비어 와인 가든, 덴마크 정통 아침 식사인 에블스키버 즐기기, 그리고 퍼레이드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은 줄을 이었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취소된 상황입니다. 비즈니스들도 힘든 상황을 감내해가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 곧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생겼습니다. 저희 팀이 방문했을 때가 3월인데요. 그나마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제한이 조금 완화됐을 당시여서 이만큼의 인파가 모인 듯합니다. 가장 번잡한 코펜하겐과 일가가 만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버스킹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 앞에 줄을 서거나 때로는 구경 삼아 걸어다닙니다. 또한 와인 가게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때가 야외 영업만 허용되던 때라 길 양쪽을 따라 설치된 페리오에는 3355 모여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20곳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는데 모두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와인 테이스팅 룸도 20여 곳 됩니다. 2004년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사이드웨이의 실제 촬영 장소로 당시 영화의 거의 모든 촬영이 솔뱅과 산타 이네즈 밸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산드라 오가 출연했습니다. 덕분에 와인의 인기도 함께 올라갔죠. 전통적인 데니시 빵 가게군요. 인형들의 움직임이 재미납니다. 그릇들도 예쁘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솔뱅을 걷다 보면 덴마크의 정서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풍차도, 빨간 공중전화도, 식당벽을 장식한 왕들의 연대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낳은 경이적인 인물 안데르센의 흉상도 자리합니다.
이런저런 오해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안데르센이지만 왠지 제겐 아동 작가로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솔뱅의 맛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데니시 팬케이크 식당입니다. 올 때마다 이곳에서 배를 채우고 가는데 팬케이크가 얇고 부드러워서 마치 크레페를 먹는 것 같습니다. 맛은 다소 다르지만 이곳의 팬케이크는 맛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제게는 미국의 전통적인 팬케이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도 한잔하고 일행의 음식도 좀 맛보면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다가 이제 슬슬 일어납니다. 들러야 할 곳이 있거든요. 솔뱅에서 나오는 길 근처 폭포에 들러볼 참입니다.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 노호이 폭포와 공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골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한국 가고 싶네요. 이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갔다 올까 합니다. 공원에 주차하고 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세 산입니다. 저희 팀이 산속에 있는데 산을 따라 올라가는 짧은 길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아주 상쾌했습니다. 비도 살짝 와서 그런지 피톤치드 향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지만 마스크를 벗고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뇌가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산길에 놓여진 벤치도 멋있어 보입니다. 새겨진 문구가 남다른 것 같은데 누군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곳에 벤치 한 개를 놓았나 봅니다. 운치와 낭만을 모두 간직한 느낌. 저도 그래 볼까 하는데요. 언젠가 생을 마칠 때 이런 벤치 하나 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 왔네요. 그런데 높이 100피트 정도의 폭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너무 적죠.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이것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 폭포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두 가지씩이나 있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덮쳐서 추마시 부족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추마시 부족 추장이 신에게 구원을 얻고자 밤을 새워 기도하던 도중 이른 새벽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추장을 이끌고 숲이 우거진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내 하늘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때 여인이 떨군 옷가지가 반짝이는 폭포로 변했다고 합니다. 나호이 폭포가 태어난 순간이며 이후에 가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설은 추마시 부족에게 닥친 엄청난 폭풍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부족민들은 산속 동굴에 피신해 있으면서 큰 폭풍우가 지나길 기다립니다. 하루는 밖에서 누군가 울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를 하러 나가보지도 않은 부족민들. 그 폭풍우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때 한 아름다운 젊은 하녀가 용기를 내서 구조하러 갑니다. 그녀가 돌아왔는데 떨어지는 나무에 부상을 당한 다른 부족의 전설을 구해온 겁니다. 이내 둘은 사랑에 빠졌지만 부족들의 반대가 워낙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족보다 사랑을 택한 두 사람이 도망쳐나와 다다른 곳은 노호이 폭포 정상이었습니다. 추적대가 계속 쫓아오자 정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왠지 우리 민족의 전설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설들을 보면 모두 한 가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포를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가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LA에서 넉넉 잡아 3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고 또 주변 풍광이 좋아서 쉬고 싶을 때 오면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도 뻥 뚫린 고속도로마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솔뱅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